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딱 66일 남았습니다. 새해 맞이 대선 후보 여론조사가 어제 저녁 잇따라 발표됐는데요. 세 개 조사 모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많게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보다 12%포인트 높게 나온 조사도 있었는데요. 새해 첫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든 두 후보는 정책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이틀째 부산에 머물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월세 공제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안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날 부산행을 택한 이재명 후보. 오늘도 부산에서 부인 김혜경 씨와 해돋이를 보며 1박 2일간 부산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부산 바닷가에서 일출을 보는 건 처음입니다. 아니 우리 예전에 애들 어렸을 때 한번 봐. 이후 부산 강서구에 있는 원격 진료 등이 가능한 미래형 주거단지인 스마트시티를 둘러봤습니다. 영화나 만화 속에서만 보던 장면이 이제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후보가 이처럼 새해 일정으로 부산을 택한 건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부산에서 지지를 이끌어야 대선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전략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와 취득세 완화에 이어 네 번째 부동산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월세 공제 대상을 기존의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역시 최대 17%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이 후보는 오는 4일엔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지침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지율 하락 속에 김종인 위원장도 나서서 앞으로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와 연설문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내 갈등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은 강희연 기자입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각 부처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부모님 시신을 무조건 화장하라 하고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비과학적 방역 지침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맞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몰라서 복지 혜택을 놓치는 일이나 관공서 여러 군데 다니느라 속 터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며 마음껏 창업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식당에서 자영업자들을 만난 윤 후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자영업 우리 소상인들한테는 이게 뭐 전쟁하고 똑같아요. 정부가 출범하면은 하여튼 100일 이내에 먼저 1차적인 보상을 피해 규모에 따른 보상을 대출금을 임대료와 공과금에 쓸 경우 절반을 변제해주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며 지금이 위기라고 강조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더 강한 지휘권을 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후보의 메시지와 연설문 모두 직접 관리하겠다. 1월엔 이재명 후보와 다시 정상적인 경쟁 관계로 돌아올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갈등은 오늘도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이 대표는 권한이 없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불명예라며 선대위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단일화로 지지율이 합쳐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